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노래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댓글 올라오는 내용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네요. 네, 댓글 올라오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또 우리 고민정 의원 또 한참 또 다들 얘기가 올라오네요. 참, 참. 고민정 의원은 정신 차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어제 이 법사위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법사위 청문회는 12시가 다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마 11시 무렵까지는 청문회가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 법사위원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최상병 특검,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제 밤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7월 초쯤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겠는가. 아마 윤석열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힘당의 그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 23일 그 전으로 해서 재의결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8표만 어떻게 끌어오면 되는데 이 8표 끌어오는 게 어떻게 잘 되려나? 자, 아무튼 그 직전에 아마 청문회 막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막판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정청래 의원이 그러니까 대대장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이 속해 있던 대대, 그 대대의 대대장 측 변호사를 이 청문회장에 세웠습니다. 이모 중령이라고 하죠. 이 이중령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이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던 변호사였다고 하네요. 이 이중령은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 말미에, 이 말미에는 변호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와서 임성근의 거짓말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성근과 1분 토론 배틀을 벌이면서 임성근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폭로했죠. 정말 뻔뻔스럽게도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의 벽이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의외로 쉽게 무너졌습니다. 바로 1분 배틀. 어떻게 보자면 정청래 위원장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1분 배틀에 허물어진 임성근의 거짓말입니다. 야, 정말 대단했어요. 김경호 변호사라고 하죠. 예, 이 김경호 변호사의 어제 맹활약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막판에 결국 임성근 사단장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더군요.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말더군요. 자기도 느꼈을 거야. 자기가 말이 지금 꼬였다라는 거. 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글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유념해서 봐주시라고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보실 때는 임성근 사단장의 손을 잘 보아 주십시오. 보통 임성근 사단장의 말투를 봅니다. 말을 더듬더라. 아니요. 말 더듬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을 말할 때도 너무 화가 나면은 말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다른 부위를 보면은요, 진실인지 아닌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의 손을 한번 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첫 번째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첫 번째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특히 임성근 증인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허위 사실을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2번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전에 자신의 부하가 수중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7월 19일 10시 46분경에 사단의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한테 전화가 왔고, 당시 이용민 중령은 벨트 아래 수중수색 간에 실종이 돼서 사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의 보고 체계라면 참모장은 바로 사단장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또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은 자신이 스스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수중수색 지시를 한 바 없다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수중 지시가 아니라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 본인은 계속 현장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후에 또 하나 허위 사실은 작전 지도와 관련해서 7여단장, 사단장은 7여단장의 관계에서 작전 지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오전 현장 방문한 것이 바로 포병 3대대 구중대였습니다. 당시 구중대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알았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고, 당시 지형 정찰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병력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수색 안 하고 뭐하냐 라고 수중 수색 작전을 그리고 중대장한테 명령했습니다. 명백하게 허위사실이고, 그 구중대가 바로 국민일보 일면에 나온 일렬식 수중수색 그 사진입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여단장에게만 지도했다라는 말은 허위입니까? 허위입니다. 관련 카톡에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의 의사체계를 카톡으로 했고, 당시 포병 여단 대대 그리고 말단 간부들까지 사단장 지시, 사단장 강조 사항으로 모두 전파가 됐습니다. 당시 합참의 단편명령과 제2작전사 답변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7월 17일 21시 55분부로 자신의 명령으로 단편명령 23-19호 호우 피해 복구 작전, 호우 피해 복구 투입 실시라고 단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포병 여단은 단순히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도착해서 10시경부터 카톡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고 사단장이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명령에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으면 그에 맞는 안전 도구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7월 18일 날 포병 3대대 구중대장 가서 안정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 투입 작전을 명령했고, 오후에는 실종자 수색 작전이 불가한 그런 상황, 육군도 철수했는데 작전 지속 명령도 바로 임성근 증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 임성근 증인이 강조했고 지시했고 그것이 카톡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손 모양이 잘 안 나왔어요. 그죠? 손 모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조금 착각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무튼, 이 김경호 변호사의 태도를 한번 보시죠. 이분은 어떻습니까? 예. 엄청 이분은 당당한데, 이분이 지금 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을 내가 너무 잘 활용해야겠다. 이 시간을 내가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 몇 분 안 되겠지만 이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앞에서 착착착 진행하게 나가겠다. 이런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네. 이 김경호 변호사의 모습은 그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발언권을 앞으로는 영원히 얻지 못할 수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발언권의 시간이 1분이 될지 2분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말만은 꼭 해야겠다. 이것부터 착착착 진행해 나간 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딱딱딱 나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부터 하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말들이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쏙쏙 들어온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쉽고 시원하게 와닿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오히려 늘려갔던 겁니다. 아마 이러면서부터 임성근 사단장은 말린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말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혹시 반박하거나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네. 일단 1분간 하세요. 위증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제가 수중 수색을 했던 사실을 다시 사고가 났는데 수중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은 제가 아까 19시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경호 변호인은 10시 46분에 참모장을 통해서 참모장이 그걸 확인해 갔다 했는데, 당시 저는 예천에 있었고 참모장은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모장과 제가 소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예천에서 탐색 구조 실종이 됐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19시경에 일광역 수사대장이 이제 예천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때 밑에 있는 7여단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시간은 19시 10분경이다. 임성근 증인이 1분간 발언했는데 김경호 참고인도 재반박할 시간 1분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이 직접 자신의 발언은 22일 날 연결식 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수중 수색 사실을 그날 알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19일 19시에 알았다라고 해서 자신의 발언을 자신이 뒤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도 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참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신 거죠? 저는 제가 본 진술 내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임성근 증인께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쭉 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1분간 반박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경호 참고인이 얘기했던 그것은 아까 사진을 본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피의자 진술 조서에. 그래서 그 사진은 연결식이 끝나고 언론에서 이슈가 돼서 그때 제가 보았다라고 그 사진을 본 시간이 연결식 이후에 본 시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 사실 오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 임성근 사단장이 그럭저럭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말이 좀 꼬입니다. 말이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동문서답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 보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면에 잘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대는, 볼펜을 만지작대는 모습 많이 보였을 겁니다. 말하는 중간에도 계속 손이 움직이고 다니죠. 보통 저런 상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이게 되더라도요, 약간 떨리는 수준이지 이렇게 관이 움직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런 상황, 특히 말하는 순간 손이 모여 있는데 꼼지락 하는 경우가 사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불안을 버티면서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잘 막아낸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진짜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데, 와장창 무너지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단장 지시가 아니다 라는 대목이 나올 거예요. 자, 사단장 지시는 뭐가 사단장 지시입니까? 사단장이 지시하면은 사단장 지시죠. 근데 사단장이 지시했다고 모두가 사단장 지시가 아니래요. 이게 뭔 소리지? 자, 그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로 바둑판 모양을 얘기한 건 아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보통 개소리라고 하죠. 사단장 지시인데 사단장 지시가 아니다? 바둑판식이지만 바둑판식이 아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예, 이 개소리를 임성근이 합니다. 예, 어떻게 사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 9중대에 가서 제가 했던 부분은 말 그대로 신속 투입 명령이 아니고 그 인원들이 아직 작전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래 8시에 과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9시 반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작전을 조기에 해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여러 가지가 정리 안 된 모습을 보고 바로 제가 옆에 있는 여단장한테 요거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재반 사항을 교육시킨 다음에 이 중대가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됐습니다. 조치를 해줬습니다. 자, 1분간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 김경호 참고인 또 1분간 반박해 주세요. 이 사건 국민일보 일면 사진의 일렬식 수중수색 그 사진은 바로 수중수색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그 사진을 올려주시고 물어봤을 때에는 수중수색 사실을 7월 19일 19시에 알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에서의 발언은 바로 그 국민일보 사진을 22일 날 받고 수중수색 사실도 그날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수중수색 지시도 한 바 없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수중수색 사실의 인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전에 분명히 7월 19일 19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발언과 기존의 발언과 배치된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중대에서는 신속 투입 명령,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그 명령도 그 구중대장의 진술에 나와 있고, 또한 오후에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라고 녹취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명령도 카톡에 분명히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네. 바둑판식 수색이 나온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카톡으로 지시했다는 그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그 사단장 지시사항은 일단 그 사단장은 누구죠? 접니다. 지시했네요, 그러면. 저의 지시사항으로 있는데 그게 포병 부대만 있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즉 제가 지시하라고 해야 사단장 지시사항이 되는데 그 부대만 있다는 겁니다. 바둑판식은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역화해서 이걸 딱 쪼개가지고 어느 네. 지역이 알겠어요. 중요하면은 그걸 취지를 중점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라. 취지를 그런 알겠습니다. 것이지 자. 구역화 세분합니다. 됐습니다. 아니, 바둑판식이 왜 수중 수색 지시였느냐? 카톡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둑판식 지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전에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구중대에서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 투입시켜서 국민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1년씩이었습니다. 오전에 구중대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화가 났다. 그게 1년씩이었다. 수중수색에서 그게 비효율적이었다. 이미 다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중수색을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격자 모양으로 하라는 거구나. 실제 그렇게 하다가 고최해병이 가장 네.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자, 네. 참 황당한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바둑판 저는 사실 바둑판에서 제일 웃었어요. 정말 바둑판에서는 이게 진짜 예, 참 근데 참 그 상황에서 저는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우리 김경호 변호사 화내지 않고 조목조목 잘 짚어낸 것 같습니다. 바둑판 그게 왜 바둑판 지시였느냐? 네가 지시하고 난 다음에 임성근이 지시하고 난 다음에 1년씩 지시가 틀렸다는 얘기가 온 부대에 다 내려갔다. 구중대가 욕먹었다는 얘기가 온 부대에 다 내려가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다. 그 덕분에 최수근 상병이 제일 위험한 데 가게 됐다. 예.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서영교 의원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다 거짓말이 드러났구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어제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1분 배틀이 신의 한 수였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꼭 봐야 될 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2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약 9분 정도만 추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앞으로 꼭 봐주십사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꼭 봐주십사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입니다.